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대법원 판단 하나 나온 것이 굉장히 주목되는 게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 이게 워낙에 많은 재산 분할이 걸려있기 때문에 관심이 됐었는데 파기환송이 났습니다. 뭐 법적인 것은 좀 제외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세기의 예, 이혼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상당히 이제 민감한 이슈였는데 대법원이 결국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과연 그 비자금 300억 원의 비자금이 과연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두고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기여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2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원으로 이제 돌려보냈는데요. 만에 하나 원심이 확정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조 3,800억 원, 1조 한 4천억 원이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조단위 현금 갖고 있기 힘듭니다. 이거를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SK 결사의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SK 결사 가운데서도 핵심, 가장 위에 정점이 있는 지주회사, 주식회사 SK 지분은 한 17.9%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지분 가치로 보면 약 2조 8천억 원이에요. 근데 그 절반을 줘야 돼요. 절반을 떼어주든가 그걸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대출이 많이 차 있습니다. 한도까지. 예.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저거를 이제 내주게 되면 적대적 M&A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어쨌든 그룹 지배력 약화와 이제 경영권 불안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다소 해소가 됐지만 그러나 완전히 벗어난 거냐? 그렇지 않다. 왜냐? 이게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이 재산 이혼 비율에 대해서 배율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을 2심에서 665억 원도 컸지만 플러스 알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혼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앞으로 남은 다시 이제 판결이 다 될 테지만 앞으로 어떤 경제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SK는 자산 규모만 400조 원이에요. 재계 삼성 이외로 2위입니다. 예. 2위인데 계열사가 상당히 많아요. 예. 전체 10대 그룹 가운데 계열사 수는 1위입니다. SK 계열사가 198개, 200개 가까워요. 예. 근데 여기서 상장된 건 2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SK 계열사 가운데 뭐가 가장 매력적이냐? 뭘 갖고 싶으세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예. 전체 SK그룹 먹여 살리고 있어요. 90% 이익을 하이닉스부터 나오는데 근데 저는 하이닉스 안 갖고 SK 주식회사를 가질 겁니다. 왜냐? 최태원 회장이 예. SK 주식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텔레콤 지분도 한 300조 남짓이에요. 가장 돈 잘 버는 이제 반도체하고 통신 부분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다. 주력 사업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어렵죠, 배터리 어렵죠, 바이오 어렵죠. 그런데 이 주식회사 SK 이 지분만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계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2심이 끝나지 다시 이제 고법으로 같이 다시 판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산 떼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천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이제 지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어발식 지주회사요. 198개라고 하면 당장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자회사도 아니고 손자회사. SK 스퀘어라는 이제 이 회사의 대주주가 이제 바로 이제 SK 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좀 서둘러서 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기는 적대적 M&A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예, 세기의 이혼의 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한미 무역 협상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워싱턴 특파원 그 기사 같은 것도 봤는데 어느 정도는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걸로 보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밤사이에 이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그러네요. 스콧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의 이제 얘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조율 중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그 디테일이 빠르게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 열흘 이내, 예. 10일 이내 의견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와 이제 이 미국 측이 이제 제시했던 게 3,500억 달러 투자를 놓고서 상당히 좀 엇갈렸잖아요. 업프론트 미국은 선불로 3,500달러, 500조 원 가량을 선불로 달러로 내놔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우리가 지금 집어넣는 형태였고, 또 이제 이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투자액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현금 투자보다는 대출과 보증의 형태가 우선이 돼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사업성을 좀 따져봐야 한다라면서 맞서 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좀 찾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환율이 좀 내리고 있어요. 환율이 내리고 있는 것도 아마 이 얘기일 텐데 어쨌든 이달 말 이제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일단 구분 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최종 이제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체결을 했을까 예상을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혹은 조금 아쉽다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환시장 충격 없이 가동한 연간 이제 이 가용한 자원 한 200억 달러 수준인데 3,500억 달러가 너무 과하다. 그걸 3년 임기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설 통화 수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준기축 통화 국가화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스콧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과 통화 수합했다, 체결했을 것이다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왜냐? 통화 수합은 사실은 중앙은행 간 거래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구현철 이제 부총리도 지금 현재 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무제한 통화 수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이제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연간 한 1,000억 달러 정도 그걸 이제 3년 반에 걸쳐서 3,500억 달러를 메꾸면 되니까 그 정도는 좀 통화 수합에 미국이 수긍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미국은 밑에 사람들이 업에서 위로 가는 방식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사인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같은 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한미 양국의 경제 수장은 타결이 뭐 임박했다, 조율이 된 듯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지급이 아니고 합의 내용대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지 이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입장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랬어요. 이제 굉장히 협상 막바지에도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늘 보여왔는데 오늘 뭐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역시 3,500억 달러는 업프론트 그대로다. 선불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식 이른바 이제 백지수표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아마 지금 굉장히 자국의 어떤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이제 이 투자를 이끌어냈는지를 지지층한테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물밑에서는 구분 능선을 넘었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까지도 최대한 많이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 거예요. 특히 지금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저까지 가서 골프 회동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주 목적은 이제 AI와 관련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련된 논의지만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안보 라인이 모두 워싱턴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접 맨투맨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미 투자라는 주체가 대기업 총수예요. 그 총수들을 갖고 직접 맨투맨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대미 투자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다면 좀 서명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또 최근에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대두부터 시작해서 히토류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이걸 자극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야 한국 자꾸 미국 편에 서지 마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빨리 한국과는 조금 더 협상을 좀 빨리 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관세 합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저희 지금 주식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나 이런 질문들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뭐 3,500 지난 주말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3,600, 오늘 3,700, 지금 3,720선까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전히 외국인 사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는데 그동안 주도주는 뭐였냐라고 하면 금반지였어요. 금융주, 반도체주, 뭐 지주회사가 좋았다면 오늘은 그동안 소외됐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따라서 자동차, 현대차가 7% 넘게 오른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예. 여기다 배터리는 완전 소외주였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지수 상승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도 워낙 강세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현재 97,000원. 넘어서 7,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6% 넘게 올라서 44만 원, 45만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트럼프 리스크는 늘 있는 거고요, 상수고요. 아마 미중 간 아마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좀 고조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이제 기대 종목이 반도체거든요. 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좀 소외되어 왔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걸 또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다 보니까 오늘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42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유동성 랠리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3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 여기다 정책 기대감이 남아 있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이 좀 더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연초 대비 50% 넘게 올랐어요. 맞아요. 조금 쉬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또 이런 가운데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자금의 흐름이요, 부동산에서 다시 투자로 또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맞아요. 이게 시중 유동성은 너무 많아요. 예. 돈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유동성이라는 게 수익률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식으로 갈 수 있고 코인으로 갈 수 있고 금은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주식은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계속 증권사에선 업 위로 갈 것이다. 예. 뭐 외국계 증권사조차도 내년 뭐 4,900, 5,000선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증시 최대 리스크는 그동안 이제 환율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였는데 이 두 개가 해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뭐 크게 보면 미중 간 패권 전쟁이라는 게 상수이기 때문에 늘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반가운 게 왕의 기환이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5세대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으로 해서 6세대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SK가 좀 선도이고 그다음에 2위 자리를 놓고 마이크론과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지금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요. 분기 실적이 12조 원이고요. 매출도 역대 처음으로 분기 8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될 SK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아요. SK하이닉스 매출은 한 24조 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10조 내지 11조 원. 사실 반도체만을 빼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뭐 세분화돼서 분기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한 반도체에서 한 5조 원이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이거든요. 그 2배 정도 아직은 더 SK하이닉스가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의 상승세를 보게 되면 아마 이제 반도체주는 좀 더 갈 수 있다. 다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늘 어떤 협상을 앞두고서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좀 흔들릴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일시적 업무 정지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업종군으로 이제 꾸준히 좀 실적 기반이 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옥죄는 정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나오는 목소리들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뭐 3중 규제로 꽁꽁 묶어놨어요. 당초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더 센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역 규제를 확대했고 대출 규제를 더 옥죄했어요. 어제는 아마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계약분까지 이제 대출은 허용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잔금 안 되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서둘러 미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의 전화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번 대책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노도강, 노원도봉구 강북구, 금관구 이런 지역은 지금 막 회복되는 단계인데 여기까지도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시작해서 투기과열직으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야,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느냐. 또 하나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이 경기 남부는 대부분 됐어요. 근데 동탄이 빠져 있고 경기 북부는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전세는 아닙니다. 전세도 DSR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전세 대출 받으실 수가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전세값 인상분은 반전세, 반월세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60% 이상이 지금 월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지금 석 달 만에 3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빠져 있는 게 단기 공급 대책, 그리고 이제 전월세 대책,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대책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아마 대책, 후속 대책이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